올해 경기 지역에서만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과 군수를 상대로 한 주민 소환이 5곳에서 추진됐습니다. 갈등과 논쟁만 남긴 채 대부분 철회됐거나 무산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민 소환 제도의 주요 쟁점과 추진 중인 개정안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주민 소환 제도의 취지와 현황을 이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민 소환제가 시행된 건 2007년 7월 1일입니다. 올해로 딱 14년이 됐는데요. 당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행위가 있을 때 주민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죠. 올해 들어서도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과천시장과 고양시장, 구리시장, 가평군수, 이천시장 등 주민 소환이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과천시장만 투표가 진행됐지만 미개표로 끝났고 이천시장과 구리시장, 고양시장 주민 소환은 유효 서명인수가 부족해 철회됐습니다. 가평군수는 화장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면서 종료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16건이 진행됐는데요. 투표가 실시된 건 10건이고 나머지 106건은 투표를 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습니다. 투표를 통해 해임된 사례는 지난 2007년 12월 화장장 건립 문제로 추진된 하남시 주민소환 투표에서 시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은 게 유일합니다. 주민소환 제도에 있어서 빚어지고 있는 논쟁은 서명인수와 개표 기준인 투표일인데요. 현행법상 해당 지역의 유권자 중 15% 이상이 서명해야 하고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에만 개표가 진행됩니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상자인 자치단체장들은 청구 사유 명시 등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지난달 30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도 무효 처리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분열과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휩쓸고 간 자리엔 무엇이 남았을까요? 이어서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청사 앞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로 촉발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김 시장을 소환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해 개표 없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 시장은 이번 주민 소환 절차를 혈세 낭비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약 7억 하여튼 물론 이제 그 전에 집행된 것도 있겠습니다. 과천시 전체에서 투표 관리 비용 전체를 지금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당히 좀 과천시 시민들에게는 정말 아까운 그런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 시장은 청구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소환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유가 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처럼 이렇게 특히나 규모가 작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 정파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서도 소환 운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면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과천 시민광장 반환 운동의 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계속 추진하게 됐고 김종천 시장이 전혀 어떤 반성이라든가 뉘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끝까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책임감 고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겁니다. 또 투표소를 찾아 의사를 밝힌 시민을 위해서라도 투표율과 관계없이 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말 그대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너무나 높은 그런 투표율이고 퍼센트 충족과 상관없이 저는 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과천시장 주민 소환은 주민 갈등 속에 또 다른 과제만 남겼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주민 소환제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서명인수와 개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주민 소환제 완화와 함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 소환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갑론을박 속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청구 서명 인수 기준과 개표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주민 참여 3법이 통과될 경우 주민 소환 투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주민 소환 청구 서명 인수입니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 소환하려면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 개정안에는 인구수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을 두도록 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서명 인수는 현행 15%에서 전국 평균 13.9%로 청구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원시는 4.7%가 감소한 10.3%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안양시도 3.4%가 줄어든 11.6%로 주민 소환이 가능해지는 등 전국 162곳의 청구 요건이 낮아집니다. 다음은 투표율에 따른 개표 요건입니다. 현재 유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25% 이상 투표로 요건을 낮췄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서명 인수와 개표 요건 완화 등 두 가지 쟁점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주민 소환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과 지방 정치의 불안정 초래, 소신 행정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주민 의사의 대표성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정부의 주민 소환 개정안에 대해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교 교수는 주민 참여 활성화와 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선 완화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4년간 단 11번의 투표가 있고 그리고 그중에 2건만 성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자체가 유명무실해 줄 수 있는데 약간씩 낮춰서 조금 더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제출된 정부안은 초기에는 많이 낮출 것 같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안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서명 인수와 투표 인수를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주민 소환 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환 투표의 과정에서 유권자인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소환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환 사유를 명시하게 되면 제도 자체 활용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습니다. 남 교수는 주민 소환의 남용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주민 소환 청구 이전에 논의 과정을 거치는 보완책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많이 논의되는 담론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처럼 어떤 자치단체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의 담론의 과정을 좀 거치는 수기 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개별 자치단체나 시민들이 어떤 성숙된 모습으로 담론 민주주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정부의 주민 소환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로 조만간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민 소환제 완화와 강화를 놓고 정부와 국회 사이에 논쟁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